어제부터요, 이 자유한국당은 이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을 두고 친문농단 게이트라고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비판까지 했습니다. 같이 만나보실까요? 영화 내부자들 뺨치는 끼리끼리 커넥션으로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전횡을 일삼은 정황이 속속들이 세상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바로 또 이 모든 권력형 범죄의 키맨인 것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이렇게 감찰 무마 의혹이나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그리고 과거로 돌아가면 가족 비리 의혹까지 모든 권력형 범죄의 키맨이다. 장혜철 평론가, 정말 친문 농단 게이트라는 야당의 주장이 좀 너무 나간 건 아닌지 뭐라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권력형 게이트, 권력형 비리 의혹이 불거지게 되면요, 가장 먼저 책임을 지게 되는 곳이 바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그 책임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고요. 민정수석실의 업무 자체가 대통령 측근과 친인척의 비리, 부정부패를 감시하는 것인데, 그 부정부패가 발생했다면 최소한 민정수석실이 무능했거나 알고도 덮어줬거나 또는 동조했거나 세 가지 중 하나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든 법적인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것이죠. 이번에도 조국 전 수석 같은 경우 전 장관, 또 본인의 개인적인 입시 의혹이나 사모펀드 의혹으로 수사가 진행됐지만 그 수사의 줄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석연치 않은 감찰 무마 의혹까지 터지게 되었고, 검찰에서 이 유재수 전 부시장 왜 감찰 무마가 됐을까? 내사하다 보니 동시에 박영철 비서관으로부터 김기현 전 시장과 관련돼서 이러한 일도 있었다는 게 이제 줄기 엮기도 줄줄이 나오게 된 것이거든요. 결국에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측근들의 부패라던가 또는 정치 개입을 가로막았어야 될 민정수석실의 민정수석이 어떤 면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본인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물론 의도적으로 조국 전 수석이 개입을 했는지 지시를 했는지는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만, 최소한 그렇지 않았다 하더라도 민정수석으로 본인의 직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무능했다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로 점점 더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조국 전 수석이 이번 여러 가지 세 가지 사건에 대해서 중심 인물이다, 키맨이다라는 평가를 받아도 본인 입장에서는 딱히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조 전 장관을 옥죄는 증언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울산지검으로 한번 가볼까요? 조수진 부장. 네. 당시 울산지검장이었던 송인택 지검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황운하 청장의 수사에 대해서 사실상 인사권자인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잘 보이려고 수사한 거나 다름없다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네. 이 송인택 전 울산지검장이 오늘자 한 신문과 인터뷰에서 밝혔는데요. 우선 지난해 울산경찰청이 각종 혐의로 김기현 울산시장 측근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하고 혐의가 없기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는 불기소 처분 결정문을 썼는데, 이것이 무려 95쪽이나 됐다는 거예요. 왜 95쪽이냐? 하도 말이 안 되는 의혹에 대해서 반박을 하다 보니까 무려 95쪽이나 당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바로 황운하 청장이 증거 없는 수사를 했다. 이 증거 없는 수사, 조국 민정수석 등 정권에 잘 보이기 위해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되짚어보면요, 작년 3월 16일 날 울산시장 그리고 한국당 후보의 사무실이 압수수색이 돼요. 그런데 이날이 어떤 날이냐? 바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이 한국당의 울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날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재뿌린 거예요. 그런데 울산시장에 대한 비위가 아니라 울산시장 측근에 대한 비위였어요. 그것도. 그런데 후보가 확정된 날 마치 후보가 의혹이 있는 것처럼 들이닥치는 거예요. 이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이 사건은 이상한 점이 많죠. 그러니까 당시 그 검찰이 경찰에게 보안 수사 계속 5번이나 돌려보냈는데 황운하 청장은 아니 이걸 어떻게 안 해주냐 이러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로 몰고 갔다라는 게 이제 송인택 전 지검장의 그 주장입니다. 그런데 송인택 전 지검장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조국 법무부 장관 시절에 계속해서 쓴소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별명이 도시농부예요. 주말이면 텃밭농사, 지금은 양봉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주장 흘려드릴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자, 검찰은 3단 압박, 개인비리, 감찰 무마 사건, 그리고 청와대 하명 수사 사건까지 조 전 장관을 지금 서서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근데 저희가
지난 석 달 가까이 꾸준히 짚어봤던 개인 비리, 가족 혐의를 잠깐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정경심 교수가 검찰의 소환에 불응을 했고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서 나가지 않았고 조 전 장관 아들도 지금 묵비권 행사한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뭐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것은 어떤 부분인지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까 본인의 이미 기소된 부분에는 원칙적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강제 수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아닐 거고 아마 조국 전 장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아들과 딸 그 부분을 수사함에 있어서 아마 참고인 형태로 지금 소환 조사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정경심 교수의 전략은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내가 다 안고 간다. 물론 본인의 범죄도 지금 부인하고 있지만 남편과의 관련성은 더 부인한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전달에 나오는 얘기들 보면 아들과 딸에 대한 것도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 아마 정경심 교수는 아들, 딸, 남편을 지금 보호하기 위해서 불출석하는 것 같고 그러면 조국 전 장관뿐만 아니라 아들과 딸이 지금 진술거부권 행사하는 건 뭘까요? 아마도 그건 엄마이자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그 다른 가족들의 관련성을 지금 부인하는 상황에서 본인들이 나가서 거기다 입을 열다가 말이 엉키면 이게 뚫리거든요. 검찰의 창에. 그래서 아마 그나마 이게 낫다라고 해서 진술거부권들을 지금 행사하는 거로 보이는데 제가 하나 궁금한 거. 이게 조금 앞선 주제와 관련된 건데 과연 조국 전 장관이 지금 개인 비리 문제로 조사받을 땐 진술거부권 행사하는데 유재수 관련 또는 이 황운하 관련해서 조사받을 때도 진술거부권 행사할까? 알겠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때는 아마 적극적으로 진술할 거. 왜?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중앙지검이나 동부지검에 가서는 아마 본격적으로 굉장히 진술을 잘 할 것 같다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조국 전 장관과 그 일가의 비리 의혹 이게 굉장히 좀 묻히는 분위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이 계속 강조했던 것, 우리 가족은 모두 검찰에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거는 온 가족의 묵비권 행사예요. 이거는 검찰 수사, 더 나가서는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모르는지 아니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더 큰 사건으로 묻어가려고 하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똑똑하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모든 의혹은 지금 조국 전 장관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검찰의 3단 압박 얘기까지 여기서 정리를 해봤고요. 긴 시간 감찰 무마건과 청와대 하명 수사건에 대해서 조목조목 짚어봤는데 관련해서 댓글이 들어왔습니다. 같이 만나보실까요? 모든 의혹은 조국으로 통한다. 비유를 하시는 댓글도 있고요. 알고 보니 뭐 제가 쭉 다 읽진 않겠습니다만 뭐 묻은 사람이 뭐 묻은 사람 나무란다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검찰, 너무 정치검찰, 조국 전 장관만 엮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고요. 공수처 설치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마지막 볼까요? 지금처럼 잘하는 검찰을 도대체 왜 개혁하냐는 얘기까지 댓글도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